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옵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요입니다. 산타페는 가솔린 2.5 터보와 하이브리드 1.6 터보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고객들이 하이브리드를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이브리드 1.6 터보 기준으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림은 세 가지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세금 감면 143만원을 동일 적용한다는 기준하에 3,888만원. 이 트림은 가격이 가장 낮은 트림인 만큼 인조가죽 시트와 호불호 갈리는 그릴 그리고 서라운드 뷰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4,136만원 예정이고 옵션으로 인조가죽 시트와 서라운드 뷰 추가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그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의 외관인데 그릴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그래피의 그릴이 훨씬 나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캘리그래피 트림은 4,621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외장과 함께 블랙잉크 외장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낮은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의 파워트레인 안전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 적용됐고요. 직결성이 좋은 RMDPS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어를 핸들 뒤쪽에 장착한 전자식 변속 칼럼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은 10에어백이 들어갔고요. 특이한 상황이라면 앞좌석 센터사이드, 즉 보조석과 운전석 사이에도 에어백이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다음은 지능형 안전기술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센스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기술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로 앞차 간격 자동으로 조정해주고요. 그리고 안전구간, 즉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 줄여주고 곡선로에서는 속도 줄여주는 이런 부분 자동으로 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존의 차량이나 보행자 중심이었는데 옵션으로 보통 적용되던 자전거나 교차로 대항차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서 충돌이 예상되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로 차선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적용돼 있고, 주행 중에 차선 변경하려고 할 때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진동이나 소리로 경고를 준다는 거고요. 후측방에 차 있으면 전진 출차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이렇게 쌩 오는 차, 사실 운전석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차를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부분이고, 저도 한두 번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기능입니다. 다음 뒤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안전하차 보조라든지, 이번에 새로 적용된 정전식 핸들 그립 감지, 즉 크루즈를 켜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음이 뜰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핸들을 한번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으면 정전식으로 손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동경고 핸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입니다.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에서도 누런색이 아니라 하얀색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이 정도만 돼도 램프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동 레벨링은 차가 앞뒤로 좀 기울어져 있거나 할 때 자동으로 라이트 높이를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 주간주행등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방향지시등, 리어 콤비 램프, 보조 제동등 다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가지고 차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반겨준다는 거, 이런 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에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이라고 해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그런 용도로는 쓸모가 없기는 하죠. 이 루프렉이 있는데 뭐하러 이거를 또 잡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용도라기보다는 나중에 여기에 액세서리를 붙이려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으로 보기에는 나쁘지가 않은데 실물 영상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싼 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실물을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인데요. 4륜 구동을 넣지 않는 이상 하이브리드에서는 20인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휠은 이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즈 휠로 갈아 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유리와 1열 도어 유리가 차음성이 좋은
이중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패밀리카인 만큼 2열까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트림을 좀 올려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익스클루시브의 내장 시트 인포테인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LCD인 건 아니고 여기만 4.2인치 LCD로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나머지도 나름 LCD 같은 느낌으로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온도계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죽 열선 핸들 기본 적용되고요. LED 실내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산타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양방향 멀티 콘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도 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하위 트림인 만큼 인조가죽 시트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트림이 올라가야 천연가죽 시트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다음 운전석은 8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럼버 서포트 들어가 있고요. 1열에는 기본으로 열선과 통풍 시트 기본 들어가 있고 2열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UV에서는 당연하겠지만 6대4 분할 폴딩 되고요. 앞뒤로 슬라이딩 그리고 뒤로 젖혀지는 리클라이닝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트렁크에서 2열을 접을 수 있는 리모트 폴딩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내비는 블루링크 즉 핸드폰으로 시동을 건다든지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5년간 무료 그리고 예전처럼 SD카드나 이런 걸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익스클루시브의 내비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커브들은 아니라도 이 정도 디스플레이면 기본으로는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사이즈도 12.3인치. 다음은 편의사양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 적용이네요. 한동안 현대기아차는 애프터블로우 기능을 잘 넣어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애프터블로우 기능도 기본으로 포함해주는 추세입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차 시동을 끄고 나서도 에어컨 바람이 한동안 나와서 에어컨 안에서 곰팡이가 생겨서 걸레 냄새 같은 게 나는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이패스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본 장착에 후방 모니터까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12인치 내비게이션 넣어주는데 후방 모니터가 없을 리가 없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전자석에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문을 올리다가 팔 같은 게 끼면은 창문이 다시 내려가는 기능인데 이거를 적용을 은근히 아까워해서 1열에만 적용해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산타페는 다행히 전자석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사실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좋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토홀드는 시내에서 신호등 같은 거 걸렸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이 완전히 멈추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엑셀을 밟을 때까지 멈춰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능이고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기본적으로 저속에서 꺼지기 때문에 오토홀드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정차 시에는 완전히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출발할 때도 우선 모터로 천천히 출발하면은 오토홀드 특유의 덜컹거림 같은 것도 없으니까요. 다음 USB C타입 단자 요즘 넉넉하게 넣어주는 추세죠. 1열에 2개, 2열에 2개 들어가고요. 6인승이나 7인승을 적용하게 되면 3열에도 넣어줍니다. 또한 파워 아웃렛도 1열에도 하나 그리고 트렁크에도 하나가 들어가고요. 220V 콘센트까지 트렁크 쪽에 장착해줍니다. 확실히 이번 산타페는 아웃도어 컨셉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분이죠. 다음 지문 인증 시스템도 기본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굳이 기본으로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우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인 센서나 오토라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건 한계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선 충전도 적용돼 있고 눈뽕을 방지해주는 룸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토라이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밤에 자동으로 라이트 켜지는 기능이고 레인 센서는 비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건데 저는 현대차 차종치고 이거를 제대로 인식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속도로 와이퍼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있어도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다음은 익스클루시브의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트인 캠이 45만원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100만원까지 갔었던 거를 생각해보면 45만원 정도면 그래도 나름 할만한 가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다거나 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빌트인 캠을 다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한 3에서 5만원짜리 전방 카메라만 되는 거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안 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싸제로 한 2, 30만원 들여서 달 거면 그냥 이제는 빌트인 캠을 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6인승과 7인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당연히 5인승이고요. 6인승은 트렁크에 두 자리가 추가되고 2열에는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열에도 에어컨이나 C타입 USB 같은 게 적용이 되고요. 7인승은 2열 좌석이 5인승 그대로인데 뒤쪽에 3열에 의자가 두 개 더 설치되는 거죠. 다음 듀얼 와이드 선루프와 루프렉입니다. 이렇게 선루프는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루프렉 들어가고요. 산타페 같은 SUV에서 사실 루프렉이 없으면 약간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필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팔 때 50만원 이상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옵션은 동승석 전동 시트인데 20만원이고요. 이거는 절대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승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하면 이 시트 우측에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동승석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전동 시트인 게 오히려 불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2열에 누가 탈 때 1열 보조석 좌석을 앞쪽으로 좀 당겨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운전석에서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운행 중에 뒤에 아이가 보조석을 발로 찬다든지 답답해 한다든지 할 때도 역시나 차를 멈추지 않으면 보조석을 앞으로 조절해 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동승석 전동 시트는 워크인 디바이스 없으면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옵션을 넣어주기 싫다 이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다음 하이테크 플러스는 12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아까 4.2인치 클러스터에서 이 전체가 다 LCD로 들어갑니다. 다만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약간씩은 디자인이 변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디자인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의 속도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작동 상태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속도 제한까지 보여주니까 사실상 계기판을 거의 볼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운전 중에 생각보다 훨씬 더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스마트 크루즈를 조절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스마트 크루즈의 속도를 세팅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현대차에 바래보자면 여기 운전대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그 기어 변속을 넣어주지 말고 스마트 크루즈 앞차 간 거리를 조절하는 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이 핸들의 버튼 하나로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1, 2, 3, 4, 1, 2, 3, 4 이렇게 단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탔을 때 고속으로 달릴 때는 4단계, 일반적일 때는 3단계, 밀릴 때는 2단계, 많이 밀려서 다른 차가 너무 심하게 끼어든다 할 때는 1단계로 계속 조절하면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에서 4까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움직이는 버튼이 없기도 하고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워낙 자주 쓰는 버튼이다 보니까 이런 조정은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플래티넘 1 옵션입니다. 45만원이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2개 제공해주는 부분이고 디지털 키 2, 즉 핸드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걸로 키 없이 문 열고 시동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 옵션입니다. 49만원이고요. 트렁크 매트라든지 이런 메탈 재질의 트랜스버스 트림, 1열 도어 열었을 때 도어 스팟 램프, 그리고 트렁크에 테일게이트에 LED 등을 달아주는 부분인데요. 크게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제가 추천하는 옵션은 빌트인 캠과 듀얼 선루프 루프렉, 그리고 하이테크 플러스를 넣어서 4,156만원짜리 모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6인승이나 7인승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취향에 따라서 선루프나 빌트인 캠은 제외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디지털 키 같은 게 필요하면 플래티넘을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승석 전동 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 트림에서의 문제인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그릴, 사이즈가 제법 되는데 서라운드 뷰가 없다는 부분들 은 문제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더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대비해서 추가되는 사양들을 보면 이렇게 풀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좀 더 얄쌍해서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만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익스클루시브의 그릴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루프렉은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루프는 필요 없는데 루프렉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돼서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운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기본 적용되고요.
다만 아까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동승석 8회 정동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워크인 디바이스는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옵션에서 시트 플러스를 선택해가지고 워크인 디바이스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좀 강제가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를 현대에서 의도한 것인지 조금 괘씸한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다음 2열에 수동식 도어 커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죠. 뒷자리에 아이가 잔다거나 할 때 이 뽁뽁이 가지고 이런 거 붙여줘봤자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수동식 도어 커튼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2개 제공되고요. 그리고 후진 가이드램프, 이렇게 후진할 때 뒤쪽에 불 들어온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프레스티지의 옵션입니다. 빌트인 캠이나 6인승, 7인승 라이프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듀얼 와이드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89만원으로 10만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루프렉이 기본 적용됐기 때문이죠.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따로 옵션으로 있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기본 적용됐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59만원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가 79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차를 사셨던 분들은 이미 스마트 센스가 스마트 크루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 센스는 기본 적용되어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곡선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잘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가 보조로 변경돼서 브레이크를 좀 밟아준다든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때 속도를 좀 줄여준다든지, 사실상 전부 다 거의 필요 없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시트 플러스 74만원입니다. 구성을 보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에서 18웨이로 다양하게 시트를 조정할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특히 남편분, 와이프분 같이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세팅을 해놔야 편하기도 하고, 또 대리운전 했을 때도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시트만 해도 사실은 70만원 정도 가치는 한다고 보는데, 이게 시트 플러스가 74만원이니까 넣을만 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렇게 동승석에 시트를 슬라이딩 하거나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눕히거나 하는 기능들이 왼쪽에 붙어 있어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옵션에서는 메모리 시트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때문에 꼭 시트 플러스를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열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들어가는데 뭐 레그레스트까지 들어간다는 거고, 근데 이게 레그레스트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운전석에서는 운전 중에 쓰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좀 위험한 부분이라 보조석에서 정도 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앞뒤 위아래 조정을 이 버튼으로 전동식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메모리 시트와 연동돼서 특히 이지 억세스 돼가지고 차에서 내릴 때는 운전대가 안으로 쑥 들어가지고 차에 타면 운전대가 다시 앞으로 쭉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 운전대까지 메모리 시트와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이 타고 내릴 때 편하기도 하지만 느낌상으로도 뭔가 로봇 콕핏에 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플러스는 꼭 넣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옵션은 플래티넘 2 옵션입니다. 99만원이고 디지털 키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사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때문에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듣거나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이게 필요 없어서 디지털 키에 굳이 99만원을 쓸 생각은 없어가지고 이거는 별 2개만 줬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입니다. 119만원인데 구성을 살펴보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으로 후진할 때 뒤에 있으면 멈춰준다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습니다. 차 밖에서도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좁은 데 세워놓고 뒤로 이렇게 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앞으로 차를 빼서 차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측방 주차거리 경고는 평행 주차할 때 경고를 준다는데 크게 유용한 기능은 아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차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앞뒤 좌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주차할 때 가운데 맞추기도 쉽고 차량을 좁은 데서 주차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산타페 정도 사이즈면 최소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후측방 모니터는 깜빡이를 켜면 그쪽에 후측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인데 사실 약간 딜레이가 있기도 하고 또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보지 않게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상시로 들어와 있지 않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거의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디자인 플러스 2입니다. 79만원. 구성을 보면 천연 가죽 시트, 드디어 인조 가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도어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콘솔 같은 부분에 인조 가죽이 적용돼서 훨씬 내부 고급감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천장이나 필러 부분에도 스웨이드 내장이 들어가서 역시 고급감을 올려주고요. 무드램프 들어가서 내부에 예쁘게 해주고 메탈 페달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장을 그레이나 브라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디자인 플러스 2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장을 블랙 선택하실 분들은 그레이나 브라운 안 하는데 좀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천연 가죽 시트, 내장재 업그레이드, 무드램프, 메탈 페달 이런 거 해서 79만원이면 거저입니다, 거저.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프레스티지 옵션은 빌트인 캠,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트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디자인 플러스 2 해서 4,601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익스클루시브 가성비 옵션 대비해서 445만원 정도가 올라가서 제법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풀옵션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6, 7인승 추가하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서 썬루프나 빌트인 캠 제외하시거나 플래티넘 2 추가하시면 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그런 좀 더 발전된 스마트 센스 기능들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에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서 4,600만원 정도 되면 이 전면 그릴만 마음에 드시면 더 이상 캘리그래피로 올라갈 필요성은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트림인 캘리그래픽 트림입니다. 프레스티지 대비해서 추가 사양을 살펴보면 시트 플러스, 디자인 플러스 2,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필수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디자인 플러스 2는 천연 가죽이 아니라 더 상위 등급의 나파 가죽 시트로 바뀌었네요. 추가적으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뒤로 갈 때 있으면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 거기에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릴도 바뀌었고 인테이크 그릴도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바퀴 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클레이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문 아래쪽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이그로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눈에 안 띌 텐데 이 앞쪽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톤의 가죽 핸들도 적용이 되고요. 내장은 블랙과 라이트 베이지, 브라운이 선택 가능합니다. 블랙이랑 브라운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디자인 플러스를 선택하면 선택이 가능했는데 거기에는 그레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라이트 베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밝은 내장을 선택하시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나 투싼이나 다 이런 그레이류의 내장을 선택했었는데 사실 오염도 거의 안 되고 차 안이 화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라이트 베이지나 그레이 같은 거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브라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색상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리고 요 내장재도 오크 내장재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측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측방 모니터 모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키도 기본 들어가네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새로 들어간 기능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요 UVC 살균 멀티트레이에서 이 보조석 앞쪽에 자외선 조명으로 살균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개발된 차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캘리그래피의 옵션을 살펴보면 빌트인 캠이나 6인승, 7인승, 라이프스타일, 선루프, 스마트 센스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따로 나와서 64만원입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는 79만원인데 구성을 보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여기 들어가 있고 디지털 센터 미러, 즉 백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후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준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간이나 비 올 때 이럴 때는 백미러보다는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블랙잉크 옵션은 좀 특이하게도 무료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톤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딱 깔끔하게 화이트 블랙 아니면 블랙 원톤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캘리그래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외장을 보면 블랙잉크를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내장재입니다. 블랙잉크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라이트 베이지를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이 블랙 원톤의 내장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옵션을 구성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블랙잉크의 내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을 해놨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블랙잉크 선택하면 이 휠도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는 전용 휠 같은 거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휠은 4륜구동 전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하는 캘리그래피 옵션은 빌트인 캠과 듀얼 선루프를 해서 4,755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추천 옵션 대비해서 154만원,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거 대비해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제외된 것을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6인승, 7인승 추가하고 취향에 따라 썬루프 빌트인 캠 제외 또 보스 스피커 추가하시면 되고요. 내장이 블랙이 괜찮다면 블랙 잉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가성비 온가장의 탑픽은 가성비 패밀리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익스클루시브의 빌트인 캠, 썬루프 해가지고 하이테크 플러스까지 해서 4,156만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뭐 투싼이나 니로나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추가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가죽 시트나 내장 고급화, 뭐 서라운드 뷰 같은 주요 옵션을 모두 포함한 모델은 프레스티지의 빌트인 캠, 듀얼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트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디자인 플러스 2까지를 다 넣은 4,601만원.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 물론 이 그릴이 마음에 드실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캘리그래피의 그릴이나 아니면 블랙잉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그래피의 빌트인 캠 썬루프에서 4,755만원 이 정도 가격으로 캘리그래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타페 가격 리뷰를 모두 마쳐봤습니다. 이번 산타페는 후면 디자인만 조금 예쁘게 나왔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소렌토도 워낙 이쁘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다 보니까 플랫폼은 또 새로 나온 산타페랑 페이스리프트 소렌토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소렌토와 산타페에서 왔다 갔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이런 사진들을 보면 나중에 이 뒤쪽에다가 뭐 타이어를 달든 뭐 사다리를 달든 이런 식으로 좀 꾸며주는 부분들이 나오면 산타페가 또 이뻐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물품들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